자, 21번 한번 볼게요. 이 그림만 그려놓으면 답이 저절로 보인다. 우선은 과반수, 과반수 미달, 다수, 소수 이렇게 불러요. 그죠? 자, 우선은 1번 한번 보세요. 자, A는 B씨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 자, 건물 신축은 처분입니다. 처분. 자, 공유물에 대해서는 보존, 관리, 처분이 있습니다. 자,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고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합니다. 처분은 전원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1번은 건물 신축은 처분이죠. 그래서 전원이 동의해야 신축할 수 있다. 그래서 A는 과반수지만 B씨의 동의 없이는 처분, 신축할 수 없다. 맞고. 자, A는 과반수죠. 따라서 혼자서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 자, 3번에 보시면 임대차의 동그라미. 자, 임대차도 관리입니다. 해지도 관리입니다. 그래서 A는 단독으로 계약도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다. 맞고. 자, 4번이 중요하죠. 자,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21일자 전원 합의체 판결. 자, B가 독점을 해서 사용할 때 C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 보세요. 자, 미다리가 독점을 하고 있죠. 그때 또 다른 미다리가 토지 반환 청구는 절대 할 수 없다. 과거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자, 미다리가 미다리에게 토지 반환 청구, 토지 인도 청구는 할 수 없다. 맞고. 자, 이번에 C는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이제 공유물을 침해했습니다. 제3자가 D라고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D는 불법으로 독점하고 불법으로 500만원 수익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3자는 공유자가 아니잖아요. 이걸 대외적인 침해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A, B, C는 자, 두 가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반환 청구. 하나는 돈 청구. 요렇게. 자, 반환 청구는 A도 반환 청구, B도 반환 청구, C도 반환 청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불법으로 침해했을 때는 각자는 보존 행위를 근거로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돈을 청구할 때는 내 것만 청구합니다. 그래서 A는 300만원, B, C는 각각 100만원 청구합니다. 그러면 5번이 틀렸네요. 자, 공유물 전부의 반환은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전부 청구할 수 없죠. 자기 것만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X입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우리 법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그건 조문 그대로. 자, 7번에 보시면 분할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 특약이 등기되지 않는 한 C의 지분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세 사람이요. 분할을 하지 말자. 요렇게 특약을 했단 말이에요. 분할하지 말자고. 그런데 C로부터, C 맞습니까? C로부터 D라는 사람이 지분을 샀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 D라는 제3자도 요 특약의 효력을 받느냐 그 말입니다. D가 들어갔을 때도 분할 금지가 돼야 하느냐? 아닙니다. 항상 이야기했지만 특약의 효력은 특약을 한 사람에게만 미쳐요.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친다 미친다? 안 미쳐. 안 미쳐. 그런데 미치게 하려면 요거를 등기하면 된다. 등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안 미치고 등기하면은 미치고 이래 됩니다. 그럼 여기는 등기되지 않았다 돼 있죠?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은 특약이 제3자에게 효력이 안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맞고. 자, 8번에 보시면 C가 A, B를 상대로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 형성 판결을 가져오기 때문에 형성의 소,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 맞습니다. 자, 9번에 보시면 협의가 성립했다. 그게 핵심이에요. 협의가 성립했다. 자, 공유물 분할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재판상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재판상 분할의 소를 제기한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재판상 분할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가
성립이 안 됐을 때 재판상 분할로 갑니다. 만약에 협의가 성립이 되어버렸다면 이걸로 절대 못 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시험 한번 내보자. 기출문제.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세 사람이 협의는 성립이 됐는데 한 사람이 분할에 협조를 안 한다. 그때 재판상 분할을 할 수 있다. OX? X. 왜? 성립이 되면은 절대 이걸로 못 가. 그래서 협의가 성립이 됐다면, 그죠? 재판상 분할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행의 소. 자, 그래서 9번은 협의가 성립됐기 때문에 분할의 소는 제기할 수 없고, 이행의 소는 제기할 수 있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9번도 봤네요. 10번도 많이 봤다. 집중 안 된다. 결론은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C에게 갑이라는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C의 지분의 저당권을 잡았어요. 이렇게. 지분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 지분에, 그죠? 자,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C의 지분의 저당권을 잡았단 말이야. 그럼 하나 물어볼까?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전부에 미친다. OX? 맞지. 그럼 일부에 미치려면 일부가 어디 있습니까? 일부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냥 지분으로 권리로만 구분해놨잖아요. 그래서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도 저당권의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분할을 해버렸어. 이렇게. 이제는 C의 땅이 여기입니다. 자, 분할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A, B, C가 같이 소유합니다. 맞죠? 근데 분할을 하면 이제 이것만 C가 소유하죠. 그러면 갑의 저당권의 효력은 C의 토지에만 미칠까요? 아니면 여전히 전체에 미칠까요? 여전히 전체. 그래서 C의 토지로 저당권의 효력은 집중되지 않는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공자가 실제로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지분을 등기했다. 자, 이거를 우리는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합니다. 뭐라고? 구분 소유적 공유. 자, 이거는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분명히 갑하고 을이 구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는 구분 소유인데 등기부에는 공유로 등기됐다. 이거를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합니다. 다르게 어려운 말로는 상호 명의 신탁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당사자만 있다. 그러면 구분 소유로 처리. 그다음 당사자 외에 제3자가 있다. 그러면 공유로 처리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제3자가 없잖아요. 제3자가 없으면 구분 소유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그럼 구분 소유로 되면은 갑의 땅과 을의 땅 두 개입니다. 그럼 갑의 땅은 지 땅이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사용, 을도 배타적으로 사용. 갑은 자유롭게 처분, 을도 자유롭게 처분. 또 이미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맞습니까? 원래 공유가 돼야 분할 청구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구분이 돼서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11번도 맞습니다. 자, 22번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뭐 고르면 될까 이거 그죠? 자, 기억 보세요. 설정자와 지상권 설정자와 전세권 설정자는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지상권자와 전세권자가 비용을 지출했을 때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땡. 틀렸죠? 임차인과 다르죠? 임차인과 달리 물권자는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X. 니어는 엊그제 문제 있었네. 동일한 성역지 위에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설립될 수 있다. 맞습니다. 배타성이 없으므로. 자, 디귿에 보시면 지상권과 전세권은 설정자 동의하에 양도할 수 있고 벌써 틀렸네. 자,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은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은 안 그렇죠?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X. 자, 리얼에 보시면 지상권과 지역권은 최장기간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구적으로 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상권은 최단 기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 지역권은 최단 기간도 없고 최장 기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최장기는 전부 없습니다. 몇 년까지 해라 이게 없단 말이야. 따라서 영원히 이렇게 정하는 것도 유효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리 이렇게 됩니다. 자, 23번에 법정갱신 중요하죠. 법정갱신 틀린 거. 자, 법정갱신이 어디 있느냐 옆에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민법에 네 군데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신에 지상권에는 뭐가 있느냐? 법정갱신 대신에 갱신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건물전세권은 법정갱신이 됩니다. 자, 법정갱신이 되면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맞죠? 주택이나 상가는 2년으로 된다, 1년으로 된다 되지만 민법의 건물전세권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다만 양당사자는 소멸 통고를 해서 6개월 후에 종료시킬 수 있다. 맞고. 자, 4번에 임대기간이 만료한 후에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자, 요 3번은 좀 중요하네요. 그죠? 자,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이렇게. 3번. 자, 여기가 임대차 기간 종료 시점이거든요. 그럼 종료됐을 때 이게 법정갱신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선은 어느 경우에 법정갱신이 되냐면은 종료 후 상당 기간 동안 임차인이 말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만료 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본다. 이걸 법정갱신을 합니다. 자, 다만 기간이 제일 중요하죠. 기간은 뭐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당사자는 소멸을 통고해서 6개월 후에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갱신되기 전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면 법정갱신이 되면 담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임차인이 제공했다. 그러면 무조건 존속. 그 다음에 제3자가 제공했다. 그러면 소멸. 이렇게 됩니다. 자, 대신에 이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중에서는 보증금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갱신이 되기 전에 이 담보는 갱신이 됐을 때 존속이냐 소멸이냐. 임차인이 제공했다. 존속. 제3자가 제공했다. 일반 담보는 소멸. 보증금은 존속. 이렇게 된다고. 그럼 보증금이란 단어가 없으면 소멸.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네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자, 4번에 보시면 법정의 주택임대차입니다. 자, 주택임대차에 법정갱신되면은 양 당사자가 해지 통고를 할 수 없고 임차인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3개월 후에 종료됩니다. 맞고. 5번에 보세요. 상가 임차인이 2번의 차임을 연체하면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5번이 답인데 왜 틀렸나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3기는 해지사유입니다. 해지사유. 자, 주택에서 해지할 때는 2기 연체, 상가에서는 3기 연체.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는 자,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주택임차인이 2번 이상 연체하면은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는 유일하게 주택임대차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택임대차 2번 이상 연체를 하면은 법정갱신에서 제외된다. 요거는 어디에만 있다고? 주택임대차. 그래서 5번은 상가 대신에 주택이 들어가야 맞단 말이에요. 정신 챙기라. 자, 뒤로. 자, 24페이지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보세요. 자, 원래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 차임을 지료를 지체하면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법원이 결정한 지료 지급을 2년 이상 지체했다. 그러면 2년 이상 지체하면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상관없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래서 X입니다. 2번도 억수로 중요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자, 여기 한번 보시봐요. 자, 갑이 땅 주인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3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그럼 을이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4월 1일 날 지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건물이 경관 건물이면은 30년 이상, 보통 건물이면은 15년 이상, 공작물이면 5년 이상, 최단 기간이 적용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을이 지상권 취득하고 건물 소유하고 어느 게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지. 땅을 빌리고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정상적으로 최단 기간이 적용된다고. 그런데 이 건물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갑의 소유로 이렇게. 자, 옛날부터 있었는데 을이 갑의 집을 사용할 목적으로 빌렸단 말이야. 빌리고 혹시나 싶어서 지상권을 후발적으로 취득했어요. 기존에 존재하는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후발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했을 때는 적용 안 된다고. 그때는 계약대로 간다고. 아시겠죠? 조심하라고, 조심.
그래서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나중에 설정된 경우에는 최단기간이 적용 안 된다. 2번은 X. 자, 3번에 보세요.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를 행사하면은 갱신 효과가 발생하느냐. 자, 우리가 갱신 청구하고 매수 청구하고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갱신 청구는 청구권이고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행사 즉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갱신 청구는 청구기 때문에 행사 즉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승낙해야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자, 4번에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 범위와 설정 당시에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어른 자세히 보면은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소유하고 있죠. 하나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요 지상권의 특성을 한번 적어 보세요.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지상권은 지상물에 대하여 종된 권리이지만 종속된 권리는 아니다. 그럼 종속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하여 하나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만 처분할 수 있고 지상권만 처분할 수 있고 또 지상물의 범위와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래서 4번도 X네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X. 자, 5번에 보세요. 지료 연체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이 3년을 연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땅 주인이 갑다시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사람이 양수인입니다. 그러면 갑에 대해서 2년을 연체했고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 1년을 연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왜? 자기에게 2년을 연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자의 연체 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갑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주인은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4번도 5번이죠. 5번. 양수인은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이래 맞죠. 자, 25번 봅시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업의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정액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요약서에 그대로 판례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갑하고 을 사이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특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을은 지료를 지급해야 되죠. 갑은 을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을다시에게 지상권을 양도해 버렸습니다. 그럼 항상 이야기하지만 요 특약은 특약을 한 을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그럼 을다시에게는 효력이 미친다 미친다? 안 미쳐요. 그래서 갑은 을다시에게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요거를 뭐 하면 등기하면은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갑은 을다시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 보시면 등기 안 됐다 돼 있죠? 그럼 등기 안 돼 있으니까 갑은 을다시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죠? 그럼 지료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정액 청구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년의 건물 외에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설정된 경우에 존속기간은 5년이다. 맞네, 이거는? 자, 공작물은 최단기간이 몇 년이라고? 5년. 그래서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면 그대로 5년이 됩니다. 자, 이것은 조금 외우세요. 외우는 게 좋다. 자,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여러분이 그 요약서 보면은 법정지상권 맨 뒤에 신의청 문제 바로 밑에 10개 단어가 들어가면은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외우고 들어가면은 무조건 다 맞춘다. 그 중에 하나가 환매 특약입니다. 환매. 자, 앞으로 환매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워버리라고, 아예. 그리고 또 옆에 가등기가 나와도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안 된다. 두 개 외웠다. 자, 환매 등기나 가등기가 나오면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불성립. 그래서 이것은 X. 자, 리얼의 구분지상권도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최장기간이 없으므로 영구로 약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니가 됩니다. 자, 26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근데 이런 문제를 보면은 무슨 문제인지 알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 자,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이 을한테 넘어갔다. 다시 병한테 넘어갔다. 요 그림이 딱 나오면 무조건 신의칙 사건, 이게 나와야 된다고. 신의칙 사건. 그죠?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땅에 대해서는 관법지를 취득합니다. 관법지. 자, 이거는 주권이고 요거는 종권입니다. 이렇게. 그럼 관습법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을 봅시다. 자, 병은 역시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갑의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했겠냐? 을하고 전혀 다릅니다. 을은 관서법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죠. 그런데 병은 을이 취득한 지상권을 법률 행위로 승계 취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워낙 중요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약서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런데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 병은 갑의 토지에 지상권이 없는 것이죠. 그럼 땅 주인은 대부분의 철거 청구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철거되었습니다.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판례가 나오는 바람에 철거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자, 그래서 이 판례의 논점은 병이라는 사람은 지상권은 없지만 철거는 되지 않는다. 여기 첫째 논점입니다. 아시겠죠? 철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 병이라는 사람은 지상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대신에 땅 주인은 지상권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자입니다. 의무자 주제의 권리자에게 철거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그래서 핵심은 요 병은 지상권은 없지만 철거는 안 된다. 됐습니까? 자, 1번 봅시다. 자, 을이 지상권자인데, 즉 관법지입니다. 을이 지상권자인데 병에게는 건물만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1번은 틀렸는데 왜 그럴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을이 건물을 병한테 처분했죠. 그럼 주권을 처분했죠. 주권을 처분하면은 종권도 따라서 처분돼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병은 지상권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병은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병은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은 등기 안 해도 철거는 안 됩니다. 자, 철거는 안 되는데 등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대위 방식으로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하고 을 앞으로 설정 등기 되면 병이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가져옵니다. 직접 청구한다? 대위 청구한다? 대위 청구. 자, 그래서 이번은 병은 갑 을에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대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설정 등기를 청구하고 을 앞으로 설정 등기 되면 병은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옳습니다. 자, 3번에 현재 지상권에 관하여 등기가 없으므로 을, 병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틀렸죠? 을은 관습법상 지상권자고 병은 아니고 이리 됩니다. 그래서 3번도 X. 자, 4번에 병은 갑에게 자신 명의로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 자, 여기 보세요. 병은 갑에게 내 앞으로 지상권 등기를 해주라. 청구를 못한다고. 즉 직접 청구를 못하고 을을 대위해서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5번. 갑은 법정 지상권자인 병. 벌써 틀렸네. 자, 병은 지상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갑은 법정 지상권자인 병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법정 지상권자인 병, 그게 틀렸다고. 2번이 옳습니다. 자, 27번. 법정 지상권이 안 되는 것을 골라라. 자, 기억을 보세요. 갑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자, 건축 중이다. 이 말입니다. 자, 법정 지상권의 3대 요건을 한번 적어보세요.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소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임의 경매로 주인이 달라질 것, 이겁니다. 그러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설정 당시에 건축 중이란 말이야. 자, 건축 중일 때도 존재했냐 이 말입니다. 자, 기초공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다고 완성될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면은 존재입니다. 그럼 여기는 진전이 되어 있었다 했기 때문에 존재했죠. 그러니 법정 지상권은 성립. 자, 니은은 멸실 후 신축 사건입니다. 자, 요거는 외우면 됩니다. 자, 멸실 후 신축은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성립. 토지하고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불성립. 외우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장을 읽었는데 멸실 후 신축, 철거 후 신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토지만의 저당이냐 공동 저당이냐 요거 잡아내면 돼. 자, 토지만의 저당이면은 성립, 공동 저당이면은 불성립. 이거는 공동 저당이죠. 그래서 불성립 이렇게 됩니다. 자, 디귿의 갑 소유 토지와 건물 중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을에게 양도되고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됐다. 짧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띄어서 옆에 써보세요.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 그럼 최종적인 건물 주인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느냐 했을 때 옆에 적어놔라. 자, 최종적인 건물 주인 을은요. 을은 처음에 갑의 토지에 대해서는 관법지를 취득했다가 저당권이 실행돼서 토지가 낙찰이 됐어. 그럼 낙찰이 되는 순간 갑 토지에 가졌던 관법지는 소멸하고 낙찰자 토지에 다시 366조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자, 띄건 옆에서 나라 15회 기출. 우리 중개시험 역사상 15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때 합격률이 0.78%였습니다. 1000명이 치면은 1명도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띄것은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 그럼 양도받은 건물 주인은 처음에는 관법지를 취득했다가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돼서 낙찰되면 관법지는 소멸하고 대신에 낙찰자 토지에 366조 지상권을 취득한다. 자, 리얼해 보세요. 갑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옆에 건물에 합동이 됐다. 합동이 동그라미 온갖 짓도 한다. 그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어떤 사람은 니은하고 리얼하고 같은 걸로 착각해. 이거 공동저당권이니까 불성립 1회 보면은 끝장이라고. 자, 니은은 멸실 후, 철거 후 신축 사건이고 리얼은 멸실 철거가 없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냥 건물이 합해져 버렸다고. 자, 갑 토지에 지상 건물이 있었는데 토지하고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그 건물 옆에 또 다른 건물이 하나 있었단 말이야. 그 건물 두 개가 합해져 버렸어. 합동이 됐다고. 합동이 되어도 여전히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그게 수월해요. 합동이 나오면 무조건 성립. 요렇게. 니은만 인정이 안 됩니다. 니은. 자, 27번은 그 요약서 보고 조금 더 보충을 좀 하세요. 저 뒤로 넘겨보시고.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시와요. 도로가 있다. 토지가 있다. 우리 여기를 다닌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성역지, 여기는 요역지. 자, 요역지는 한 필지, 성역지는 일부라도 된다. 그죠? 자, 1번에 보세요.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 그러면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기 때문에 그 일부가 토지가 요역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럼 요역지는 일부라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역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고. 자, 이번에 요역지 불법 점유자는 취득 시효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3번에는 무슨 뜻이냐? 요역지는 주인, 지역권은 종. 종은 주인과 분리하여 절대 양도할 수 없고 절대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번이 틀렸습니다. 그거를 지역권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종은 주인을 떼놓고 지 혼자 어디 갈 수도 없고 지 혼자 다른 사람 권리의 목적이 될 수도 없다. 3번의 X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지상권 이전,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즉 부동산 물권을 이전할 때는 이전 등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역권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자, 5번에 보세요. 지역권 소멸의 동그라미, 소멸. 자, 세 사람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쉽게, 소멸은 어렵게. 자, 취득은 쉽기 때문에 한 사람만 취득해도 같이 취득합니다. 근데 이미 지역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소멸시키는 것은 어려워.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을 소멸시킬 수 없고 전원이 소멸시켜야 소멸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번은 한 사람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는 소멸시킬 수 없다. 맞습니다. 자, 29번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천천히. 자, 전세권에서 우리가 3대 하시에 들어가는 게 전세권, 저당권. 뭐라고? 전세권, 저당권. 자, A가 전세권자에게 2천만 원 대출하고 전세권의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요거 보고 담보로 잡고 이제 빌릴 때 그 말이죠. 그죠? 이걸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1번 한번 보실까요? 자,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권은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왜 그러냐요? 자, 기간 만료는 의사표시가 아니죠. 법률 행위가 아니죠. 사실이죠. 그러니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맞습니다. 이번에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자, 여기 보세요.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대상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자, 3번에 보세요.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실행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전세권이 소멸했다 되어 있거든요. 맞죠? 여기 보세요.
자, 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면 이 저당권자는 소멸했잖아요. 그럼 저당권 실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실행을 하려면 요거를 압류해서 실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세권은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 없다. 맞고. 자, 4번에 전세권에 가름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뒤에는 중요하지 않고 압류의 동그라미. 자, 이 저당권자가 요 전세금 채권을 압류해버리면 저당권은 존속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이 존속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압류를 했기 때문에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즉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번에 4의 경우에 저당권자가 압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무시기소리고. 자, 집행권원에 동그라미 치시고, 집행권원은 그냥 판결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판결. 자, 저당권자가 압류를 위해서 판결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임의로 경매를 할 수 있어. 맞죠? 임의로 경매. 즉 판결이 없어도 경매를 해서 압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X입니다. 5번. 자, 30번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세요. 보기까지. 30번의 문제가 가장 기본인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갑은 주인이면서 설정자, 을은 전세권자 이렇습니다. 자, 기억. 전세권자 을이 주인의 동의 없이 병한테 전세권을 양도했다. 되죠?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양도받은 병이 전세권자가 됩니다. 맞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맞고. 니은이 제일 중요합니다. 분리양도. 자, 여기 보시면 항상 전세권은 권리가 두 개 있습니다. 전세권하고 전세금 채권하고. 자, 이거를 양도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양도.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이 양도합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겠느냐, 즉 하나만 양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자, 전세권만 양도한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지문에는 잘 안 나와요. 전세권만의 양도는 절대 안 돼. 그 다음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도. 요거는 삼각표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됐다. 그러면 분리 양도가 됩니다. 왜? 요게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양도할 수 있지. 그런데 존속 중이야. 소멸이 안 됐어. 그러면 분리 양도가 안 됩니다. 대신에 전세권 소멸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말이 제일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 지문의 90%는 존속 중이다. 이게 나와요. 자, 전세권이 살아있을 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때 양도는 확정 양도를 할 수 없다. 그 말이고, 확정 양도는 안 되고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조건부 양도는 허용된다. 이렇게. 잘 안 되면 외우라고. 존속 중이다. 분리 양도 안 돼. 대신에 뭐는 된다. 조건부 양도는 된다. 자, 그럼 연애는 존속 중이다. 이래 돼 있죠? 자, 존속 중이다. 그러면 전세권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청구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전세금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것의 전세기간 중 을의 동의 없이 갑이 건물을 병한테 양도했다. 이제 주인이 바뀌어 버렸네요. 주인이 병한테 바뀌었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물권이죠. 언제나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병이 설정자 지위를 가지고 전세금 반환 의무도 승계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새로운 양수인 병이 부담한다. 맞죠? 자, 리을에는 일부 전세의 동그라미. 자, 일부 전세도 3대 하십니다. 결론은 경매 신청은 일부에, 우선 변제는 전부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전세이기 때문에 전부에 경매 신청은 할 수 없고 일부에만 할 수 있다. 다 맞죠? 그죠? 다 맞습니다. 한 두 개만 더 하고 마칩시다. 뒤로는 봅시다. 그래, 내일이 조금 편해요. 자, 31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읽어보면은 을이 지금 보시니까 그죠? 누굽니까? 을이. 수리를 을에게 의뢰했다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럼 을이 수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죠. 비용 상환 청구는 결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수리비 받을 때까지 집을 유치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유치권자 을이 보존 행위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자, 결론이 뭐냐면은 유치권자가 보존 행위로 건물을 사용할 때는 허락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주인의 허락 없어도. 일반 사용은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갑의 허락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은 가능하지만 대신에 사용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진다. 이래 맞습니다. 기억은 X. 자, 전에 유치권자는 경매를 할 수 있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뭐가 틀렸나요? 자,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없다. 조심하시고 그러면 X.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거기 들어보시고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할 수 있다. OX. O다잉? O다.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X. 이제 통했다잉? 변제하고 우선 변제는 전혀 다릅니다. 자, 니어는 X고. 자, 띄워보겠습니다. 유치권자가 갑의 동의 없이 병한테 임대했다. 원래는 임대를 하거나 사용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때는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주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임대를 했다면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죠. 의무를 위반하면은 갑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 즉시 소멸합니다. 맞고. 자, 리얼 보세요. 유치권자의 과실 없이 건물이 소실됐습니다. 그러면 을의 권리, 즉 유치권은 화재보험금 청구 위에 미치냐 미치냐. 자, 우리가 요거는 물상대비를 물었습니다. 물상대비. 만약에 저당권이면은 물상대비가 돼요. 응? 건물의 저당권을 잡고 있는데, 그죠? 집이 불타버렸어. 그리고 화재보험금 청구 위에 물상 대비가 됩니다. 저당권은. 근데 유치권에는 물상 대비가 안 돼요. 물상 대비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의 과실 없이 건물이 소실하면은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화재 보험금 청구 위에 효력이 미쳐서 물상 대비해서 유치권이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당권이면 물상 대비로 존속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D리. 자, 하나만 봅시다. 32번.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유치권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그죠? 안 쓴다잉. 세 가지가 뭐더라? 채권이 존재하고 점유를 하고 배제 특약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배제 특약이 없다는 말은 배제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배제 특약은 유효다 이 말하고 같잖아요. 자, 성립 배제 특약은 유효이므로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번은 맞네요. 2번에 줄 거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결련성이 없는 거 외워봅시다. 매매 대금 청구, 보전금 반환 청구, 권리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거는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네요. 자, 3번에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 대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유치할 권리가 있다. 맞습니까? 자, 우선은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자, 도급인하고 맡긴 사람을 도급인이라 하고 맡은 사람을 수급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원칙은 도급인 소유입니다. 도급인 소유. 그때는 수급인은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급인이 재료를 제공하고 수급인이 노력했다. 이래 나오면 수급인 소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수급인 소유는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유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3번은 눈을 씻고 봐도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을 했다 그 말이 없죠. 그러면 도급인 소유.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은 결련성이 있잖아요. 그러니 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맞다고. 자, 4번에 보시면 유치는 간접 점유를 해도 됩니다. 간접 점유.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갑이 주인,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을다시에게 집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을 직접 점유로 하고 임대인을 간접 점유로 하죠. 그래서 간접 점유로 유치권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필 빌려줘도 돌아가지고 갑한테 빌려줬어요. 집을. 아시겠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 그거는 유치권이 안 됩니다. 왜? 채무자에게 빌려주면 유치권이 포기된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4번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맞고. 5번은 뭐를 물었냐? 자, 채권하고 점유 중에서 누가 먼저냐?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를 뒤에 하고 점유를 먼저 하고 채권이 뒤에 생기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맞고. 6번.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락인에게도. 아시겠죠? 유치권은 물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7번에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 줄 것이고, 원래 그냥 일반 사용은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7번이 답입니다. X. 자, 8번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 유치권을 백날 행사해도 소멸시효를 막을 수 없다. 그대로 진행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소멸시효를 막으려면은 채권 자체를 행사해야 됩니다. 왜? 의사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채권 행사는 돈 갚아라 의사표시, 유치권 행사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유치권은 아무리 행사해도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중단시키려면 뭐를 행사해라? 채권 자체를 행사해라.